안녕하세요. 피부과학수다의 닥터 송입니다. 이번에는 피부 트러블 최고의 하두 여드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청해 주세요. 아셨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드름은 그냥 무조건 염증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시는데요. 그 염증이 기존에 있는 거랑 어떻게 다른가? 기존의 염증은 뭔가 피지가 알갱이화 돼 있거나 이런 게 잘 안 보이는데, 여드름은 대부분 피지 알갱이가 우선 기본적으로 보여요. 그게 우선 다른 모낭염이나 여드름을 구별하는 첫 번째 기준이고요. 모낭염은 붉어지고 딱딱해지고 만지면 아파요. 여드름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시각적으로 구별하기 쉬운 거는 어떻다? 봤을 때 피지 알갱이가 있고 주변이 붉어져 있으면 여드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질문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해주세요. 이 한두 개씩 올라오는 염증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드리는 답변은 뭐냐면, 항생제 용고를 바르고 항생제를 먹어서 깔아앉히는 게 좋다. 우선 먹는 약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우선 용고만 사용해라. 그런데 어떤 용고를 사용하느냐? 보통 우리가 항생제 용고라고 하면 여드름 용고를 많이 생각하는데, 여드름 용고도 항생제 용고가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클린다마이신이라고 하는 항생제 용고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여드름 용고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 내성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클린다마이신에 벤조일 페옥사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같이 섞여 있는 성분의 용고를 사용하면 클린다마이신의 내성률이 높아지는 것을 예방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제품들이 나오니까 그런 걸 찾아보셔도 되고, 만약에 치료하고자 하는 어떤 염증이 현기성 세균이라든지 여드름이 아닐 때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폴리마이신 B라든지 네오마이신, 뮤피로신 같은 다른 항생제 용고를 이용해서 같이 치료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고를 사용했는데도 큰 효과가 없다라고 느끼면 먹는 항생제를 같이 사용해서 빨리 가라앉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피부를 가질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꼭 항생제 사용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나누신 후에 결정하셔야 돼요. 아셨죠? 우리가 여드름이 생겼을 때 그냥 놔두게 되면 처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인터넷 같은 데 글 보면 건드리면 흉터가 생기니까 건드리지 말라 이런 글도 있죠. 하지만 이건 잘못된 지식이고요. 그냥 놔두게 되면 그게 골마갖고 염증이 계속 덧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농이 생겨요. 그러면 그 농이 피부 조직들을 녹여서 패이는 흉터를 만들어요. 즉 여드름 흉터를 만들기 때문에, 여드름이 생겨서 화농성으로 되기 전에 뭔가 압출을 해주고 항생제 용고를 써서 빨리 깔아앉혀주는 게 여드름이 흉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드름이 화농성으로 변화한다? 그러면 빨리빨리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화농성 여드름이나 심한 모낭염 같은 경우는 특히 코 주변에 그냥 방치하게 되면 혈액으로 그런 염증이 파급돼서 폐혈증으로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염증을 절대로 그냥 방치하시면 안 돼요. 위험할 수 있어요. 아셨죠? 우리가 염증 주사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병원에 와서 맞기를 원하시고 이러시는데, 어떨 때 맞아야 되느냐? 우선 화농성으로 변하기 전에 맞아야 돼요. 화농성으로 변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 벌써 농이 잡혀 있으면 벌써 그 주변 조직을 많이 녹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사를 언제 맞아야 되냐? 딱딱하게 아마 좀 아플 때, 붉어졌을 때, 그럴 때는 이런 염증 주사를 맞으면 깔아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염증 주사가 트리암시놀론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주사이기 때문에 염증을 깔아앉히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염증 주사는 적절한 시기에 오셔야 됩니다. 골든타임을 꼭 지켜주세요. 아셨죠? 염증 주사 부작용이라고 많이 알려진 것들이 뭐가 있냐면 피부 폐임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폐이느냐?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벌써 화농성으로 잡혀 있어서 내용물이 나와서 폐인 거는 이 주사의 부작용은 아니고요. 주사의 부작용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트리암시놀론이라는 것은 피부 안에 들어가면 결정화되는 상태로 그 주변에 남아있게 되는데, 그 결정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방세포의 작은 구멍들을 넓히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면 지방세포 안에 있는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피부 꺼짐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즉 이거는 염증 주사가 들어가게 되면 지방세포를 작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예방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염증 주사의 농도를 그 상태에 따라서 적절히 조절해 갖고 사용을 하시면 그런 부작용을 많이 낮출 수 있고요. 그래서 주사를 맞고 나온 후에 그 주사 성분이 염증난 부위만 씻고 나오면 부작용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보릭이라고 하는 솜으로
살짝 눌러주게 되면 그 부작용을 많이 예방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했는데도 피부가 약간 꺼진 현상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병원에 빨리 연락을 하셔서 생리식염수라고 하는 걸로 주사를 놓게 되면 그 결정화된 성분들을 빨리 씻겨 나가게 해줘요. 그러면 지방세포가 다시 커지면서 살이 차올라 오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결론은 염증 주사를 맞은 후에 주사 성분이 피부 안에 많이 남아있지 않게 살짝 눌러주는 게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아셨죠? 잊지 마세요. 날씨가 더워질 때마다 생기는 피부 트러블의 하두, 여드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드렸어요. 깨끗한 피부 지키는 방법 아셨죠? 꼭 잊지 마세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음에 찾아뵐게요. 안녕.